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내렸죠, 그죠? 지수도 좀 많이 내리고 종목들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가 했는데 오늘 쓱 빠져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도 참 개인 투자자분들 속이 마음이 답답하시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튼 지수가 투매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왜 투매가 나왔는지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낮에 저희 그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정책주 있죠. 그래서 요 대장주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것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녁 방송 잘 들어오셨고요. 네. 잘 들어오셨고, 오늘 같은 날은 방송을 좀 들으셔야 돼요. 네, 또 오늘 같은 날 또, 그죠? 네, 뭐 종목들 막 누르고, 뭐 안 가고, 그죠? 네, 불편하다고 막 술 드시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예, 토닥토닥이 울지 마시고요. 네, 아셨죠?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네네. 이런 날은, 그죠? 네,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방송 듣고 푹 주무시면 돼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오늘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실 거예요. 네네, 그죠? 네. 이제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들고 있으니까 힘드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저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려서 힘을 좀 내게 해드릴까 맨날 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들 밥 챙겨주는 거 있죠, 그죠? 네. 뭐를 챙겨줘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쁘게 클까, 뭐 그런 것처럼, 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네, 뭐 무료 방송이긴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종목들이 크게 급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슬슬 빠지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오늘 뭐 지수가 뭐 5% 이상 급락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한 10%씩 뭐 다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올라오려나 했는데 다시 떨어지니까 그래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했잖아요. 아, 이제 저기 어디 국민의힘하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 끝났으니까 대선주도 가고 개별주도 가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컸는데 또 그 기대를 또 어김없이 무너뜨리는 투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죠. 그죠? 네. 네, 철저하게 여러분들 편에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힘드신 게 맞다니까요. 근데 왜 힘드냐 이거죠. 내 생각과 다르게 가니까. 그죠? 근데 이게 솔직히 오늘은 제가 라이브 낮에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피해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대놓고 얘기했어요. 네. 대놓고 이건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오늘 투매가 나온 원인은 낮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이거는 요소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요소수. 이 요소수, 그러니까 지수를 뭐 차트를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요소수, 이거 품절 대란,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아까 그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채널A인가요? 거기 8시, 거기 7시에 뉴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봤는데 7시에 뉴스를 시작해서 대충 한 10분 정도 무슨 얘기 하냐면 요소수 얘기합니다. 요소수. 이제 그날 방송사마다 메인 뉴스가 있는데 맨 앞에 5분, 10분을 뭘 얘기하느냐가 지금 가장 이제 시급한 현안이라는 얘기인데 요소수 얘기를 10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들이 불안해해서 뭐 생필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스크 대란 생각나시죠? 막 줄 서 있고 막.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투매가 나온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 3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 없다니까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없어요. 네. 이게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오늘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뇌피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런 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표를 딱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막연하게 선생님 제 종목이 자꾸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손실이 자꾸 커지는데 손절할까요? 홀딩해도 되나요? 손절하면 안 될까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손절하라고.
자꾸 물어보면 손절하라 그래요. 손절하라 그래요. 네. 대놓고 그래요. 손절하라고. 힘들면 손절하시라고. 네. 그러면 안 하겠죠, 당연히. 자, 제가 좀 세게 얘기하죠. 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 분위기가 어제부터 쭉 감지가 돼가지고 계속 얘기해드려. 어젯밤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 PBR 원래 대선 테마주나 이런 테마주에 PBR이나 BPS 얘기하는 거는 뭐 테마주에는 원래 얘기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어제도 뭐 누차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테마주의 BPS, PBR을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 굳이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제가 이제 대선주 테마주 분석할 때 기본적 지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마지막에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거의 없을걸요? 네. 저도 명색이 전문가인데 왜 기본적 분석을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죠? 테마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갖고 왔을까요? 분위기가 어제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싸하다고. 잘 보시면 어제 지수가 상승으로 끝났어요. 어제 하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싸하다고. 미리 약간 이제 힌트를 드린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손절하지 말고 종목 붙들고 잘 있으시라고. 어제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예,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제가 어제 그랬죠, 그죠? 분위기 싸하다고. 네. 종목들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약간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투에 나온 거예요. 자, 아시아 증시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중국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진짜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오든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중국한테 이런 일 좀 안 당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쁜 놈들 진짜. 중국 상해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1.6%까지 빠지다가 자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중국 상해 증시인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1.6%까지 빠지다가 지금 감아 올렸죠, 그죠? 네. 이렇게 끝났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4%에서 끝났어요. 잘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까지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일본은 마이너스 0.6에서 끝났어요. 큰 등락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환율을 보세요. 환율을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0.3%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시죠? 환율이랑 지수랑 반대 방향인 거.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하락해요. 그러니까 환율이 0.3% 정도 상승을 했으면 지수는 0.3%나 0.5% 정도 마이너스 마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자, 다른 나라도 보세요. 대만 보실래요? 대만은 보합에서 끝났어요. 인도는요. 인도는 마이너스 0.1%. 호주는 어디 거 나오나 이거? 호주도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빠진 거죠. 이해되셨죠? 에이 우리나라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환율을 다시 보세요. 우기지 마시고 환율을 보시라니까요. 환율이 0.3%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빠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신 거 있으면은 불안하셔도 되는데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뭐 요소수 뭐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7번 찍으신 분들이 현저히 적어요. 오늘 마음이 많이 이제 무거우신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자꾸 기분이 그렇게 다운되시면 안 돼요.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네. 자꾸 얘기하죠. 네. 원래 이럴 때는 번호 찍으라고 하면 잘 안 찍는 거 아는데 제가 자꾸 찍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자꾸 기분 끌어올리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막 기분을 자꾸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방송할 때도 있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 증시가 약간 처지거나 그러면 저도 약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목소리 들려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하고 와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를 뭐 하고 오든지, 그죠? 네. 어디 가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오든지, 네. 기분을 좀 업 시킨다면 옵니다. 다운되면 자꾸 끌어올리세요. 네. 그러시겠죠.
주가는 올라가면 좋겠다고. 이게 심리가 다운된 상태로 쭉 가면 나중에 손절하거나 이상한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돈을 벌어야 기분이 업되는 게 아니라 기분을 업시켜야 돈이 벌려요. 더 잘 벌리겠죠. 네. 자꾸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그 피부 관리 많이 하시죠? 네. 그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주식할 때는 피부 관리하듯이 심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이제 건강 관리, 운동 같은 거 다 요즘에 다 신경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처럼 내 마음밭도 자꾸 관리하셔야 돼요. 주식은 내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게 밭이에요, 밭. 농사꾼으로 따지면 그게 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꾸 다운되면 자꾸 끌어올리세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끌어올리세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증시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원치 않아도 쭉 깔아앉아요. 요즘 자꾸 기분 깔아앉으시죠? 죄송한데 마지막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제가 억지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꾸 깔아앉으시죠, 요즘에. 돈도 안 돌고, 그죠? 네. 수익 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죠? 손실 나는 것만 자꾸 많아지는 것 같고, 그죠? 겨울은 깊어가고, 그죠? 네. 요소수 품절 대란 저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고, 그죠? 네. 짜증나고 되는 일도 없고, 그죠? 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 통제가 좀 풀리면 살만할 줄 알았더니, 그죠? 네. 또 그렇지도 않고, 그죠? 네. 바람 좀 쐬려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죠? 내 차는 경유차인데 또 요소수가 또 없다고 또 뜨고 한 병 살려고 했더니 8,000원 하던 게 8만 원씩 하고 있고, 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꾸 업 시키세요. 네. 자, 다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요소수 품절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과도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셔서 그래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정부 잘못이에요. 네. 가급적이면 여기 또 정부 지지하신 분들 많이 또 보시기 때문에 정부 비판하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하면 그러면 증시가 하락을 해요. 멀쩡한 증시도 하락한다니까요. 작년에 그 마스크 대란 때문에 얼마나 그때 저기 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생필품 대란 일어날까봐 미리미리 막 생필품 사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요소수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해서 이제 택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안 올까봐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은요, 국민한테는 특히 우리나라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특히 부동산, 그죠? 네, 부동산 이거하고 애들 교육 문제 건들면 국민들 눈 뒤집어집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옳고 뭐 나쁘고를 떠나서 자식 문제 딱 얘기 나오니까 국민들이 뚜껑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LH 사태 때문에 뚜껑 열린 거예요. 네. 이제 일자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러면 불공정 문제 나오면 이제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 요소수 이게 품절 사태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국민들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이제 큰 걱정을 끼치니까 개인들이 불안해하겠죠. 사람이 불안하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겠죠.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면 주식을 안 사죠. 안 사요. 좀 지켜보다 살려고 하겠죠. 근데 불안한 사람 중에 파는 사람이 나오겠죠. 증시가 급락이 들어온다고 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의 물량이 떨어졌다고 칠게요. 팍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100만 주가 아니고 100주만 나와도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100주 갖고도 하한가 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물론 제가 좀 과하게 지금 뭐 비유를 든 거지만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파는 사람만 100명이 있는데 100주가 있는데 이 100주가 다 하한가에 걸어놨다. 그러면 이거 점한가 가는 거예요.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나온 투매가 이거예요. 거래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불안하니까 손절은 해야 되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불안하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막 10% 또 20% 이상 손실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손절하세요. 그냥. 예. 손절하시라고요. 제가 가끔씩 일부러 못되게 얘기할 때 있죠. 그죠? 네. 손절하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 배 아플 때 화장실 갔다 오면 잠깐 편하죠. 네. 그 정도의 뭐 약간의 좀 편함은 있겠지만 그 다음날 다시 눈을 뜨시면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그때부터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또 열심히 또 이제 아는 데는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힘드시면 손절하시면 돼요. 저는 막 손절하고 싶어하는 분한테는 처음에 말리죠. 근데 계속 그러면 손절하라고 그래요. 네. 해보라고. 그러면 10중 8구 그거 손절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절하기는 싫은데 힘드니까 애기처럼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시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대선 정책주 우두머리들이 뭐하고 있는지 요거나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지수 얘기 쭉 하는데 지수 차트 띄워놓지도 않고 쭉 설명하죠. 그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지수에다가 선 긋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일이 옵션만 길이죠. 네.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그죠? 제가 선물 옵션 동시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 잘 안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줄이니들 빼낸다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옵션만 길이 영향은 있죠. 당연히 그게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절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에는 그 옵션만 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옵션만 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선물 옵션 동시만 길이나 옵션만 길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뭐 12번, 옵션만 길 12번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 길은 1년에 4번 있지만 그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큰 영향. 뭐 갑자기 막 그날 그 전날 폭락한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잘 모르시는 거 자꾸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옵션 만기할 얘기는 됐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일부 요소 그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소수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욕하는 얘기는 건너뛸게요. 지금 뭐 또 욕할 뻔했는데 욕한다고 해서 막 육두문자를 동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가 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네,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요소 관련된 테마주들이 요소수 관련 테마주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요소수 얘기를 오늘 안 할 거거든요. 대선 정책주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하면 그래요. 요소수 관련주들은 원래 다른 테마주였어요. 다.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로 안 가도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시간 없어요 이제. 방송 25분 정도 맞춰야 돼요. 네. 원래 요소수 최근에 급등했던 요소수 관련 테마주들은 원래 다른 테마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네. 네,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치킨 좋아하시죠? 네. 치킨으로 따지면 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 치킨이냐 그 차이예요. 원래는 후라이드 치킨이었는데 거기다가 맛있는 양념을 버무린 거예요. 네. 네. 그 차이라니까요. 네. 다시 그냥 후라이드로 가면 돼요. 네. 양념 묻히다가 마른 거거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다른 테마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가면 돼요. 네. 세력은 변신의 귀재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선 정책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대선 정책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오늘 증시가 과도하게 빠진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요. 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네.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봅니까? 네. 자, 대선 정책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대선 좀 많이 빠졌죠. 이재명 씨 거는 이재명 씨 거대로 빠지고 그죠? 네. 그 누구예요? 윤석열 씨 거는 윤석열 씨대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몇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맛배기로. 특히 여기 문자 발행하는들 이거 잘 보시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 정신줄이라고 하면 모르고 정신끈 놓지 마시고 예, 종목들 꽉 잡고 계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제가 그 얘기했었죠. 일자리가 아니라 대선주들이 낙폭과이 심한 것 중에서 인맥주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올라올 거다. 그 정책주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돌리면서 올라올 거고 군대에서 쓰는 그 텐트, 야전 텐트, 그걸 A형 텐트라고 하는데 야전 텐트 아니면 뭐 요즘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 타프라고 하죠. 타프. 네. 천막 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릴 거다. 뭔가를 만들어 갈 거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보세요. 오늘 정말 증시가 이제 또 이제 10월 초처럼 이제 폭락할 것 같으면 대선주들이 더 떨어졌겠죠. 오늘 다. 그죠? 네, 잘 보세요. 차트가 안 망가진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원전 테마주죠. 그럼 뭐 볼까요? 한정 KPI, 한정 기술. 자,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자, 지금부터 계속 요 멘트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끝난 걸로 보이시느냐? 네. 번호 같은 건 안 찍으셔도 되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물론 너무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사겠죠. 그런데 끝난 걸로 보이세요? 오늘 같은 날 잘 버텼네요, 그죠? 한정 기술 옆에 한정 KPS. 차트가 어때요? 이거는 초보가 봐도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차트가 힘이 살아있죠, 그죠? 네. 옛날 그 영화에서 하종우 씨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죠? 네. 살아있잖아요, 그죠? 네. 한전산업은 음봉 나왔어요. 그런데 추세를 무너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겠어요? 에너토크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가 진짜 떨어질 때 얼마나 제가 이거 보면서 불쌍했는지 막 제가 이거 여기 저는 이제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예전에 보여드렸죠. 단톡방 추천주 여기서. 근데 그 이후로 사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거 보는데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뭐 다른 거 반응 나오는데 이거 거의 나온 적이 없어. 딱 한 번 요거. 네.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꿋꿋하게 양봉 나오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아시아경제. 일자리 관련주 중에 가장 불쌍하게 떨어진 게 아시아경제예요. IB 기명은 원래 좀 괜찮았고, 근데 여기도 종가 관리 잘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가인디 마이너스 4%로 끝나긴 했는데 차트 보세요. 오늘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닌가요? 옛날 같았으면, 자 이거 몇 수에 내는 거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종가에 쓸어 담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같았으면 그냥 종가에 쓸어 담으면 그 다음날 상한가 먹고 귀찮으면 안 팔고 막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참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분만큼 주식시장을 생각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네. 주식시장 관련해서 최고였던 게 누구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 때 괜찮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못 갔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이 다섯 분이었죠. 이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에요. 이는 그들의 길이에요. 지금이에요. 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잘 안 갔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좀 그랬어요. 이제 대통령 잘못이라기보다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잘못이죠. 네. 또 대통령 욕한다고 또 밤에 또 술 드시고 또 댓글 다시려고 또. 네. 한번 다셔도 돼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지금이 최악이에요. 뭐 대통령 탓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 네. 신경 그만큼 안 쓰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주식시장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그렇지 않나요? 신경을 너무 안 써줘요. 네. 말로는 막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보면 너무 안 써줘요. 근데 그거는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진짜.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분만한 분이 없었어요. 네.
자꾸 보고 싶어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네. 뭔 얘기하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나왔네요. 네. 아무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종가 베팅이었어요. 네. 요즘에는 종가 베팅 하시면 큰일 나요. 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서 지금 큰일 나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유니온 얘기할 때 했어요. 유니온이 그 요소수 테마주죠. 어제 그 얘기했다니까요. 라이브에서.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종가에 그냥 확 쓸어덮는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너무 맞잖아요. 정부에서 아침부터 요소수가 해결될 것 같아요. 또 그 말을 스클리니까 바로 그냥 급락하잖아요. 요즘엔 하여튼 그래요. 네. 자꾸 얘기하면 또 불편해지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메가MD를 보면은 어때요? 멀쩡하죠. 오늘 같은 날 크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선망한 거예요. 비상교육? 옛날 같았으면 그죠? 그냥 이렇게 내리 꽂았어요. 비상교육 들고 있는 분들 맞잖아요, 그죠? 네, 증시가 올라가도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떨어진 거면 양호한 거죠, 뭐. 그렇죠? 네. 일자리 관련주들도 오늘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진짜 선망한 거예요. 특히 아시아경제, 우두머리급이 지금 그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그 정책주 중에 그 뭐예요? 저기 도시재생, 웹스, 도시재생 할 때 웹스, 그 다음에 자연광역이 같죠? 차트 보세요. 어때요? 멀쩡하죠? 이 정도면 오늘 선방한 거예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경제 테마주 정원 에이시스. 잘 보시라니까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차트 살아있잖아요. 네. SJ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인맥준지, 교육준지, 일자리준지 헷갈리게 하는 웅진 싱크빅.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싱크빅,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뭐지 이거? 인맥준지, 정책준지, 그죠? 아니면 각자 알아서 갈 건지. 네.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부동산 관련주 볼까요? 네. 범양건영 멀쩡하죠? 차트. 그리고 덕신하우징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멀쩡하잖아요. 다. 이게 우두머리급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있어요? 시멘트, 삼표 시멘트 멀쩡하죠? 차트가 깨진 게 있나요? 한일 시멘트 살아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오늘 저기 투매 나와서 급락한 거지. 투매 나와서 상승폭을 반납한 거지. 멀쩡해요. 성신량이 안 내려오잖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이젠 사고 싶어도 못 살 거라고. 이제 내려와야 사죠. 그리고 캐리소프트 세상에 이것도 옛날에 증시가 올라오든 뭐라든 무조건 떨어지던 건데 오늘 같은 날 아래 꼬리 달고 종가 마감 진짜 예쁘게 했어요. 아 좋아요. 네. 상한가나 나와가지고 그냥 물리신 분들 그냥 다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죠. 추천한 적은 없지만 그죠? 네. 물리신 분들 하도 많길래 잘 풀려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캐리소프트 물리신 분들 그 여기서 탈출만 해도 그 돈 갖고 뭐 또 재투자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그죠? 네, 수익 많이 내시면 되니까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리죠. 네, 캐리소프트도 그죠? 아시아경제보다 10배는 더 힘들게 했던 캐리소프트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아닙니까?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힘들었다. 솔직히 그런 분들 아까 뭐 1번 찍어주시고 막 그랬는데 자 오늘 좀 마음 힘들었다.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왜 힘들었냐 이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요소수를 이렇게 만든 정부 탓이고 네. 정부 탓이에요 이거는. 네. 중국에서 그랬으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네? 이건 정부 탓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탓이에요. 왜냐면 눈앞의 것만 봐서 그래요. 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팩트를 딱 찔러드릴게요. 원래 팩트가 아파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좀 아픈데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야지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민거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눈 앞에 것만 봐서 그래요. 그 눈앞에 게 뭔데요?
요소수 대란. 이러다가 물가 더 올라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물류 마비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눈앞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불안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런 걸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너무 강하게 그 생각에 강하게 잠식당한 분들은 오늘 손절한 거고, 아니면 손절 안 했어도 불안에 떨었겠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네. 눈앞에 것만 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것만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뭐 얕잡아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거, 눈앞에 뉴스 요것만 봐서 그래요.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눈앞에 것만 봐서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빨리 이거를 알고 여기서 빨리 돌아서 나오셔야 돼요. 빨리. 왜냐면 눈앞에 있는 거를 자꾸 신경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돼요.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석 달새 반토막 났다. 치솟는 유가에 원유 고버스탄 동학개미 곡소리 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네. 원유 ETN이라고 있어요. 원유 ETN. 그러니까 ETF하고 ETN은 친척이에요. 네, 사촌인데 ETF 많이 들어보셨죠? ETN이라는 것도 있는데 F로 끝나면은 펀드, N으로 끝나면은 주식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선물 삼성 인버스 2배짜리 WTI 원유 선물 ETN. 여기 보면 신한 인버스 2배짜리 그죠? 네. 일명 전문용어로 곱빼기라고 하죠. 네. WTI 원유 선물 ETN. 자, 이거를 개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지금 반토막 났대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잠시만요. 코드 번호가 500-27. 여기 아까 신한 인버스 2배짜리 WTI 저기 ETN인데 잘 보세요. 최근 3개월이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 이게 뭐냐면요. 국제유가 있죠. 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유가가 급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인버스니까. 근데 2배짜리 이걸 이제 일명 고버스라고 부르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신한 요거는 뭐냐면 신한증권에서 한 거고 삼성 요거는 삼성증권에서 한 거고.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눈앞에 있는 거에 자꾸 이제 치중하시고 자꾸 거기서 그 생각에서 못 나오면 이 사람들처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샀냐면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거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것도 2배짜리로.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여기가 가격이 최고 가격 6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최저 가격이 330원, 320원이라고요. 자 뭐예요? 정확하게 650 오늘 저점이 325원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와도 계산하겠네요. 650 나누기 2하면 325. 반토막 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샀을까요? 이게 개인들 순매수 1위가 이거였어요. 개인들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샀을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여기 기사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기간 삼성 인버스 요거 고퍼스 요게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 올랐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걸 많이 샀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많이 샀을까요? 왜? 제가 8월달하고 10월달에 손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걸 산 이유는 뭐냐면 지수를 보면 돼요. 지수가 8월달에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10월달에 또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주식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 블랙스톤 온다, 블랙스톤이 아니죠. 퍼펙트 스톤, 퍼펙트 스톤 온다, 뭐 중국 헝다고는 망한다, 뭐 미국도 부도나고 디폴트, 인플레이션, 뭐 나중에 안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기타 등등등. 물가 상승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이제 망할 거라 그랬죠.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냐면
주식을 손절을 해가지고, 물론 손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손절해가지고 주식 위험하니까 절대 안 망할 거 산다고 뭘 샀냐면 원유를 산 거예요. 원유 뭐요? ETN. 기름을 직접 사서 우리 집 앞 베란다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이제 주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유 ETN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에 베팅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망할 거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뭐였냐면 유동성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경제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기름도 별로 안 쓰겠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유를 산 거예요. 원유, 그러니까 원유 인버스. 국제유가 급락에 베팅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안 어렵죠? 네, 10분밖에 안 남아서 얘기 좀 빨리 할게요. 자, 찍어보세요. 잠깐만요. 네. 네네. 별로 안 찍으시는 거 보니까 어려웠나 본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버리고 원유가 급락한 데 베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뉴스들 그거에 신경 쓰다가 생각이 이제 비관론자가 된 거죠. 비관론자. 그러니까 뭐예요? 급락한다에 베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라고. 큰 실수한 거라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국제유가가 베팅하는 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망할 거다. 그래서 주식을 버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했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다시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을 손절해가지고 큰 손해를 입고 그걸 메꾼다고 유가 인버스 곳곳을 샀다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의 우두머리가 국제유가인데 인플레이션이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떨어진다에 베팅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세요? 뭔 짓을 했는지 지금. 이거는 중학생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사람이 이상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힘드셨던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요소수 문제, 네. 그리고 차트, 그리고 또 계좌를 보셨겠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슬슬 손실나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계좌 보지 마세요. 그럴 때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 심장을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다음 거, 이 뒤에 거, 아니면 이거를 더 높은 데서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또 낮에 형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중국 기업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중국에 몰린 투자 금액이 1,400조 원이 넘는답니다. 요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중 무역 전쟁 겪고 나서 중국 경제가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전에는 이제 홍콩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사려면 홍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미국 뉴욕이나 홍콩 등 이쪽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 직접 대거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400조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중국 주식을. 요즘에 뭐 중국 헝다구로 망한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쓸어담고 있잖아요. 어디를요? 중국 주식을요. 우리나라 건 안 쓸어담았겠어요? 중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집해놨는 줄 아십니까? 자, 거래량 보여드릴게요.
중국 주식은 저러다가요 어느 날 한순간에 올라가요. 왜냐면 저기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한 번에 올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중국 증시인데 눈앞에 것만 보면 물류 대란 일어나서 그죠? 네, 라면도 마음껏 못 먹을 것 같고 그죠? 네, 이러다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보시라니까요. 이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올라갔던 거고 요거는 이제 후광통 네, 후광통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가 여기거든요. 그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서 중국 증시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요즘에 헝다오그룹 문제 때문에 중국 망한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옵니다. 이게 뭘로 보이세요? 세력이 나간 걸로 보이세요? 나간 게 뭘 나가요? 오른 것도 없는데 들어온 거죠.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았다고요. 이걸 보시라니까요. 하도 불안해하시길래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맨날 대선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돈이 훅 들어왔다니까요. 올해는 무려 1,400조 원이나 나왔답니다. 그것도 직접 홍콩 안 거치고 바로. 네. 누구 돈이겠어요? 요즘에 선진국 증시는 많이 가고 이머징 증시가 안 가니까 뭐 디커플링이다 그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거예요. 선진국 증시가 많이 가면 그 뒤에 그 뒤에 뭐가 가겠어요? 눌려있던 이머징 증시가 가겠죠. 지금 안 가고 눌려있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랑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생각 그만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도 잘 가죠. 대만 네, 괜찮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아요. 호주 괜찮아요. 러시아 여기는 뭐 아시아는 아니지만 러시아도 잘 가요. 러시아도 이렇게 가요. 근데 중국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뭐 사시겠습니까? 이쪽이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더 빠질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항상 지금 것만 보지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뒤에 거, 다음 거 이걸 자꾸 보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증시가 툼에 나온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와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자, 주식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평생 하수 초보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하수와 초보는 또 얘기했다고 저 인간이 내 욕했네 그러면서 막 욕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하고 초보는 오늘 이런 일을 다 겪었을 때 내 것만 봐요. 내 종목 4% 5% 떨어졌네. 계좌를 봐요. 내 돈 이만큼 사라졌네. 어떡하지? 뉴스를 봐요. 요소수 대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하수 단계죠. 하수 단계. 여기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면 간단해요. 막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무방이나 공방 때 이렇게 막 글을 치는 개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수예요. 그 글 치는 사람들 있죠? 전문가 말고 무방이나 공방 들어오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전문가 열심히 시황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그 회원 누군지도 모르지만 들어서 글 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 사람들이 뭔 짓거리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돼요.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쳐다보시고 그러면 하수는 아니에요. 중수도 아니지만 하수와 중수 사이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으면 10만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평생 하수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자꾸 올라오셔야죠. 네. 이런 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 방송 때 이제 제 방송도 좀 들으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증시가 퉁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부 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관론자가 돼가지고 아까 그 인플레이션인데 국제유가 급락하는 거에 베팅한 그분들처럼 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환경이 만들어진 거는 여러분들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맞죠, 그죠? 네. 지금 정확히 오늘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투매가 나왔고 뭐가 본질인지, 그렇죠? 네. 요소수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네. 옛날에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분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기 어디에 다른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은 더 그랬고 외교를 잘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았으면은 요소수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 전화 돌려서 그죠? 네. 아유 좀 남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외교는 잘하시지 않았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뭐 노력 많이 하셨고 다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유명했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처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안해하셔가지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그죠? 네, 또 쭉 쳐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뭐 음봉이 떠나오건 아니 급반등이 나오건 뭐가 나오든 간에 편안하게 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그거 할 것도 없어요. 네. 만약 혹시라도 이제 약간 더 누르거나 그러면 또 지수 얘기 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죠. 네. 이게 여기 오니까 개인들은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30초만 더요. 네. 전저점 깨질까봐 그놈의 전저점. 제가 지금 그놈의 전저점이라고 지금 세게 얘기하죠. 네. 그놈의 전저점. 전저점 깨지는 거에 신경 쓴다. 뭐 지수건 종목이건 21선 깨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초보 중에 왕초보입니다. 전저점 깨질까봐 불안해한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초보 중에 왕초보라고. 하수 중에 네, 최고고. 하수 중에 하수. 중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저점이 깨지든지 말든지. 고수는 확 그냥 깨졌으면 좋겠네. 선수는 안 봐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중수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편안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 회원 중에도 보니까 화물차 기사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저희 방에도 화물차 그 큰 차들 이렇게 모시는 기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5명,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요소수 구하신다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들 동해매시고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어제 잠깐만요. 여기 김 실장님 방송하시네. 잠깐만요. 네. 김 실장님이 이제 방송하시는데 잠깐만요. 여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방송 끝나고 제가 김 실장님 뒤에 방송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드리니까 뭐 둘이 무슨 사이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제 방송 끝나고 뒤에 누가 하면 방송을 하면 뒤에 누구 한다고 가서 그분 방송 들어보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원래 그랬어요. 10년 전에 전문가 할 때부터 제 앞에서 방송하시던 분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뒤에 여기 진검승부라고 전문가 하나 있는데 가서 방송 들어보라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방송 뒤에 누가 하면 얘기를 해드리고 나가요. 네.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부인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집사람은 네.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김 실장님이 지금 오늘 방송 준비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요소수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저 요소수 얘기 안 해드렸죠. 아까 제대로 안 해드렸는데 요소수 관련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네, 테마주 네, 잘하시는 분이니까 가서 이제 테마주 브리핑 하시는 거 잘 들어보시고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시 한 5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들어가세요. 네, 유튜브에서 보셔도 돼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자, 서로 힘내시라고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서로 힘내시라고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